미디어스쿨입니다. 강의를 맡은 팬면 우병인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사 취재 및 작성법입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고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출근하는지를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쉽게 취재 및 기사 작성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기자들이 어떤 일과를 보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우선 정보를 수집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주요 일정이 무엇인지, 또 지난밤에 취재로 들은 얘기 무엇인지, 또 자기 출입처에서 일어난 해외의 동향이 어떤지 정보를 모아서 보고를 합니다. 정보 보고를 하면서 또 어떤 기사를 쓰겠다, 어떤 기사거리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데스크가 보고 난 다음에는 데스크가 어떤 기사를 쓰라, 또 더 추가로 또 알아봐라,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납니다. 이 정보 보고와 발제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합니다. 초고를 작성해서 데스크들한테 이제 제출하면 데스크가 수정 보완 지시를 합니다. 수정 보완 지시를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추가 취재를 하고 그걸 구성을 새롭게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비문 오탈자를 잡은 다음에 이제 최종 데스크 결정이 성인이 떨어지면은 출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정반합으로 이어가는 변증법적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사를 쓰게 되면은 이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법칙이 있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런 과정을 도제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론이 아니라 1대1 또 데스크들을 통해서 첨삭 지도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런 도제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좀 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기사거리를 찾고 기사를 만들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착성 파트와 작성 파트입니다. 자, 착성 파트는 어떤 요인이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 분야가 있으면 자기 분야의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흐름을 파악하면서도 왜 그럴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지려 알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호기심이기도 하고 또 비판적 시각이기도 합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불편해할까? 이런 문제는 왜 발생했을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why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울러 그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질문에 관련된 작은 단서들을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자, 질문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 술 한 잔 마시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의문을 던지는데 불과하죠. 기사란 바로 그 의문에서 시작돼서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객관적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단서를 모으고 무엇보다도 착상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밑바닥에 숨어있는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가설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착상 파트입니다. 착상 파트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착상을 가지고 이제는 이제 작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사 작성. 자,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선 그 가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마에 맞는 재료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다듬습니다. 다듬고 초고의 틀을 짭니다. 내가 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초고 글을 틀을 짜고 난 다음에 이제 초고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초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 비약이 심한 부분, 논리적으로 연결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서 다시 다듬습니다. 그게 맞는 또 팩트도 보완하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론 그 전에 비문이나 오탈자 맞춤법을 잡고 난 다음에 사진, 이 기사에 맞는 사진 또는 동영상 또 그래프 이런 부가 정보들을 찾아서 만들고 해서 장착시킵니다. 이런 과정들이 이제 착상 파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착상 파트와 작성 파트를 나누어서 두 가지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접하면은 쉽게 착상하고 작성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상 파트는 글을 테마를 찾는 과정인데 셜록 홈즈를 연상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처럼 늘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돌아가는 동향들을 수집하고
런던 경제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수집하는 이런 빙글빙글 돌면서 늘 정보를 와치하고 수집하는 과정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합니다. 좀 현장에서는 사스 마오리 같은 마와리를 돈다는 식으로 이제 일본어 언어가 있지만은 그런 언어보다는 좀 더 보편적인 언어가 바로 루틴입니다. 취재 루틴, 착상 루틴을 할 수 있겠죠. 루틴이라는 의미는 일정한 정보의 연결점을, 정보가 나오는 점을 빙글빙글 반복해서 돈다는 의미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일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야 됩니다. 물론 종이 아니더라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또 전문가를, 자기 관련된 전문가나 해당 당사자들을 계속 만나야 됩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있지? 그 왜 이렇지요? 백그라운드 브리핑 해달라 이러면서 계속 만나야 됩니다. 물론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 찾아다녀야 되죠. 해외 신문들 또 해외 신문들을 직접 보기 어렵다면은 웹사이트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해외 신문들을 계속 또 와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책도 늘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은 자기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분야, 또 능력 개발 분야 책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신문을 읽고 관련 웹사이트를 돌고 또 일주일 단위로 외국 사이트도 또 돌아보고 매거진도 보고 전문가도 만나고 책도 읽고 이런 과정을 하루 루틴, 일주일 루틴을 통해서 매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이 취재 루틴 속에서 정보거리가 생깁니다. 정보거리가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Why라는 질문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기사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발제거리죠. 기사 아이템. 착상 파트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게 작성 파트입니다. 이 작성 파트는 여러분들이 요리 프로세스를 연상하시면은 가장 쉽게 어떻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인가를 갖다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 오늘 내가 뭘 요리를 만든다. 메뉴를 정해야 되죠. 메뉴. 이게 메뉴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책상에서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을 조금 더 이제 테마, 중심 테마를 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죠. 지금 20대들이 어떤 제품이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보인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그 인스타그램이 뜨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 제품이 사람들 주목을 받는다. 예를 들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요가라든지 집에서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은 발이 노출되는 걸 고려해서 그 딱딱한 그 발 뒤꿈치를 부드럽게 해야 하는 그런 건강 보조제가 뜬다. 그러면은 그런 걸 왜 그럴까? 어떤 제품이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은 인스타그램과 발꿈치 부드럽게 하는 새로운 건강 보조제 트렌드 이런 게 테마를 정하는 거죠.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가 정했다면은 그 요리에 들어갈 재료들이 정해집니다. 오늘 김치찌개를 만들겠다. 그럼 김치찌개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 김치가 있어야 되겠죠. 신김치, 묵은 김치. 그다음에 돼지고기와 같은 고기류 또는 취향에 따라서는 소세지, 어묵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하고 나면은 그 리스트를 가지고 마트에 가서 사야 됩니다. 물론 이제 김치찌개 묵은지는 집에서 마련해야 될 같기도 하지만은 자 이렇게 재료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요리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준비죠. 이게 바로 글 테마를 정했다면 여러분들이 착상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글을 쓰겠다고 했다면은 그게 맞는 글감들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글감이 바로 전문가 인터뷰, 또 최신 데이터, 통계 자료, 또 현장 가서 본다든지, 또 당사자들 반응을 들어본다든지, 현장에 관련된 사람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또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필요하면 동영상도 해야 되겠고. 자, 자료를 모으고 난 다음에 요리로 다시 들어가면은 요리를 하기 전에 대파를 사왔으면 그냥 넣을 수가 없죠. 대파를 다듬어야 되죠. 흙도 털어내고 또 넣기 좋게끔 다듬어야 되죠. 역시 양파도 마찬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게더링한 글감들을 가지고 글감을 또 분류를 합니다. 요 글감의 이제 분류가 좀 그룹핑입니다. 유사한 재료들끼리 모읍니다. 요 재료는 요런 그룹에 들어가겠구나. 이 재료는 이 그룹에 들어가겠구나. 서로 나눠 봅니다. 이러다 보면은 재료를 중복해서 사왔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돼지고기 사고 소세지 사고 어묵 사고 잔뜩 샀는데 대파 샀는데 양파를 못 샀다. 고기 종류는 많지만 고기 종류는 돼지고기만 있어도 되는데 고기 종류는 잔뜩 샀는데 꼭 있어야 될
다른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가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복되지 않는 재료, 꼭 들어가야 될 재료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듬는 과정에서 그런 재료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리를 할 때 순수대로 넣죠. 그죠? 후라이팬에다 불을 담그고 기름을 칠하고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붓고 뭘 넣는 순수가 있죠. 요리 레시피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다듬은 재료를 그 틀에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글쓰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커트도 넣기도 하고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 인터뷰 얘기도 넣기도 하고 현장 반응을 넣기도 하고 또 당사자들 반론을 넣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글 쓰는 과정입니다. 조리를 하면서 계속 그 셰프들이 간을 보죠. 간을 보면서 잘 익었는지 충분히 익었는지 또 짠지 싱거운지 보죠. 그죠? 뭔가 빠졌는지 체크하죠. 자, 이런 걸 수시로 체크하듯이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 중복됐는지 글감이 부족한지 뭔가 비약이 심한 건지 이렇게 또 체크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완성됐습니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음식을 데코레이션 해야 되죠. 음식을 내기 전에 먹기 좋도록 또 보기 좋도록 해야 됩니다. 음식이 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잘 빛나도록 이렇게 데코레이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진, 이미지, 그래프, 동영상 또 필요한 다른 데이터들이나 맵, 사진이나 현장 어떤 그림들 이런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런 요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리를 빛내주게 하는 것이죠. 앞부분에 착상은 셜록 홈즈처럼 치즈리트를 만들어서 빙글빙글 돈다. 그리고 작성은 셰프처럼 요리의 순수를 지킨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머릿속에 명확하게 기사, 취재와 작성 프로세스와 작성 방법론이 머리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요리는 꼭 필요한 재료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료 순수가 바뀌도 안 됩니다. 레시피에 따라서 넣어줘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맛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간과 익기 정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태워도 안 되고 슬리고도 안 되죠. 또 보기 좋게 먹기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요즘은 비주얼이 약하면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자, 이 요리 과정을 보면은 하나의 중요한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재료 구입과 재료를 구하고 다듬는데 요리 시간이 한 70% 씁니다. 그리고 실제 요리에 한 30% 요리하고 꾸미는데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글감이 빠지면은 기사가 안 됩니다. 글이 안 됩니다. 또 논리적으로 레시피처럼 순수대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또 오탈자나 비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진이나 그래프나 부가 정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은 너무나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리에 비유드렸듯이 글 재료를 수집하고 다듬는데 시간을 70% 써야 되고 글쓰기가 꾸미는데 한 30% 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프로세스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론 현장에서 수많은 수습 기자 또 연차가 낮은 기자 이런 기자들의 글을 데스크 입장에서 받아본 입장에서 또는 제가 글을 쓰면서 다른 데스크에도 지적당한 경험 이 두 가지를 해보면은 흔히 하는 실수가 똑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재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마치 음식 재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를 시작하는 건 똑같죠. 그럼 요리를 망치죠. 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빨리 급한 마음에 글부터 쓰고 싶은 마음에 재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다듬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글부터 시작하는 거죠. 명문을 쓰기 위해서 어깨 힘주고 이게 글을 망치는 겁니다. 요리를 망치듯이. 자,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자료를 열심히 수집했는데 비슷한 재료를 같은 유사한 재료를 잔뜩 수집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꼭 들어갈 재료가 빠지는 겁니다. 김치찌개 예를 들었지만은 고기류 또 채소류 양념류 또 부재료류 뭐 이런 여러 가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뭘 하나 빠지면은 김치찌개가 뭐 더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은 꼭 있어야 될 게 빠지면은 김치찌개 같지가 않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도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비슷비슷한 팩트들을 잔뜩 모아놓고 열심히 취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요리를 하려고 하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재료를 빠뜨려 요리하듯이 꼭 필요한 재료를 확보하지 않는 글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요리부터 먼저 얘기하면은 가격이 싸다고 좀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좀 시들시들한 재료나 또 막 상하기 직전이나
심지어 뭐 식당에서 뭐 먹다 남은 음식을 쓰기도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상한 음식을 요리에 쓰면 요리 망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자기가 수집한 재료가 아니라 남의 글을 인용하는 거죠. 남의 기사나 또 들은 말, 구준으로 들은 말. 그 다음에는 어떤 경우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기도 해요. 자기 생각은 팩트나 재료가 아니죠. 이게 바로 상한 재료, 신선하지 않은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기사를 쓰면 다 엉터리 글이 되고 부족한 글이 되는 겁니다. 상한 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요리하고 글쓰기 비교보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가 중요하다. 신선한 재료가 중요하고 중복되지 않은 재료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요리가 탄생하듯이 한 편의 기사, 좋은 기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스쿨 기사 취재 및 작성법 총론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셜록 홈즈처럼 셰프처럼 작성과 작성 과정을 쉽게 익혀가지고 훌륭한 기사를 늘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